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전두환 이제 거의 다 끝냈고, 이제 쭉 지나가 볼게요. 근데 전두환 때, 이 사람 운이 되게 좋아요. 왜냐? 전두환 때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시험 잘 나옵니다. 삼저 현상이라는 게 벌어져요.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자, 볼게요. 전두환 때 여러분, 갑자기 달러로 하자. 달러가 되게 싸져요. 예를 들어봐. 우리는 석유나 뭐 사올 때 절대 원을 못 써요. 미국에 뭐 가지고 있어, 우리는 나라 안에다가 미국에 달러가 많아야 돼. 그래야지 석유도 사오고 물건을 사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봐봐. 1,000원에 1달러 했는데 갑자기 1달러가 가격이 싸져가지고 500원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뭐라 그래요? 달러 가격이 낮아진 거죠. 그러면 저 달러가 되면 달러를 많이 사서 석유를 싸게 사올 수가 있겠지. 지금 니네 봐봐. 지금 1달러가 얼마 전까지 1,100원 하다가 지금 1달러가 얼마 됐어? 거의 1,500원 됐어,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 보자. 내 아들한테 1,000만 원 보낼 때는 그때는 얼마야? 뭐 만 달러면 됐는데 지금은 여러분 15만 달러 보내야 되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1,000만 원 보내다가 지금 1,400만 원 보내야 되는 거야, 지금. 이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금리가 뭐냐? 이 당시 그 박정희 씨 때 연 이율이 20%였어. 그러면은 1억 빌리면은 진짜로 1억 아니 은행에 받는 게 내가 은행에 1억 넣으면은 1년에 2천 나왔어. 장난 아니었죠? 근데 빌릴 때는 얼마야? 30%였어. 그러다가 이게 이자가 예를 들면 2%가 되는 거야. 그럼 물어보자. 2% 해봐야 1억에 20만 원이야. 그러면 이 친구가 사업하고 싶어. 10억이 필요해. 10억 꺼봐야 여러분 200이면 갚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저금리가 되면은 산업이 잘 되겠죠. 게다가 놀라지 마세요. 무슨 유가? 저유가. 지금 휘발유 1리터에 1,800원이었거든요. 이때 얼마인지 알아요? 200원, 400원. 진짜 니네 10년 전에 그 1리터 600원이었어. 내가 기억을 해. 지금 3분의 1 가격이잖아. 그러면 그때 막 기름 이빠이 놓고 달려 오빠 막 달리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전두환 때 따라해 볼게요. 전두환 때 삼저 현상으로 엄청나게 무슨 경기? 코경기. 그래서 완전히 이때 전두환 때 경기가 되게 좋았어. 그래서 전두환이 매일 자랑을 해. 본인은 자기 덕분에 경제가 발전했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라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 이때 돈을 제일 많이 번 나라가 어디냐? 일본. 일본이 저 삼저 현상으로 떼돈을 벌어서 하나 웃긴 얘기 해줄게요. 그때 일본이 마음먹으면 미국 전체 땅을 한 3번을 사고도 남았대. 그 정도 부자였어요, 여러분. 일본 장난 아니야. 일본 가본 사람. 부자였던 티가 나지. 어때, 일본 가보니까? 일본 거기 가봤어? 자, 볼게요. 매니아. 자, 보자. 그러다가 이제 해보겠습니다. 아유, 언니가 있어야 되는데. 1987년에 이제 전두환이 마지막 해야. 전두환 마지막 해인데 이때 헌법 해보자. 이때 헌법은 대통령을 간접으로 뽑는 간선제인데 잘 들어봐요. 국회에서 뽑는 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 인단이 뽑는데 다 누구 부하야? 전두환 부하야. 그리고 요때 임기는 몇 년이야? 럭키 7. 7년이고 한 번 하고 끝나는 무슨 죄야? 단임이야. 그럼 전두환 한 번 하고 끝내죠. 하지만 don't worry, be happy. 걱정하지 마세요. 전두환 그만둬도 그의 친구 무슨 태우가 있어요? 노태우가 있겠죠. 그럼 자동이야. 전두환 87년에 그만두면 자동으로 누가 돼요? 노태우가 돼요. 뭐 때문에? 간선제. 왜? 전두환 부하가 누구 부하야? 노태우 부하죠. 그러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뽑는 게 아니라 누가 뽑아요? 전두환 노태우 부하인 대통령 선거인단이 뽑잖아.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약간 비속어쓸게 개빡치겠죠. 광주 시민 죽인 신군부가 또 해먹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1987년 전국에서 이게 답이다. 잠깐만 얘들아 미안해. 자, 자, 코에 뭐가 들어갔어. 벌레 같은 게. 자, 보자. 그러면 농담이야. 1987년부터 전국에서 국민들이 야, 안 된다. 간선제에서는 또 신군부인 노태우가 되니까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거하는 직선제로 헌법을 개헌하자는 이게 답이에요. 요거 꼭 외워야 돼. 직선제 개헌운동이 벌어집니다. 그 요거로 일종의 뭐야? 우리 국민이 주인이 되겠다.
무슨화 운동인 거야? 민주화 운동인 거죠. 그럼 생각해봐요. 그러면 전두환, 노태우는 싫지. 왜? 간선제가 돼야지 영원히 해먹잖아. 직선제가 되는 순간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잘릴 수가 있잖아. 그래서 싫어야 청와대에서 경찰, 검찰, 그 다음에 군대, 이때 안기부야 국정원이 전화 걸어서 야, 직선제 운동하는 새끼들 조져라 해가지고 각 경찰서마다 할당량을 해줘요. 그 와중에 누가 죽느냐 다 알 거예요. 여러분, 박종철이라는 아주 그래봐야 니네와 나이 비슷해. 이 사람이 그때 21인가 그래. 교과서에 나오는 유일하게 우리랑 인연이 있는 사람이야. 이 종철이 형이 여러분 재수했어. 아 진짜 역사책에 재수한 사람이 나오기가 되게 드물잖아. 어? 자, 부산 형인데 재수해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 국문학과 간 사람이야. 그런데 이 친구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야. 데모 있으면 데모하고 하는데 이 친구 선배가 이제 민주화 운동하다가 도망 다니는 거야. 도망 다니다가 어느 날 박종철 집에 와서 하룻밤 묵고 라면 먹고 도망 다니니까 박종철이 5만 원이니까 3만 원 줬어. 지금 돈으로 30만 원. 한 달 용돈을 다 준 거야. 근데 경찰이 원래 박종철이 아니라 박종철 선배를 잡으러 딱 왔는데 떠난 거야. 근데 박종철은 어디 갔는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누굴 잡아가? 할당량이 있으니까 박종철을 잡아가서 경찰 7명이 잠도 안 재우고 막 두드려 패고 물고문 하다가 맞아 죽어요. 이거를 박종철 씨의 고문해서 박종철을 고문해서 죽였다. 이거 영화 1987 본 사람 알죠? 그래서 이거 은폐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딱 나온 거야. 나왔더니 전 국민이 난리가 난 거야. 그때 여러분 이때 경찰이 거짓말할 때 뭐라 그래? 울면서 안 때렸다고 그냥 그 형 어딨어 하고 책상을 탁 쳤더니 심장마비로 죽었다. 탁 하고 칙하더니 하고 줬다. 알죠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양심적인 의사, 양심적인 검사, 양심적인 기자, 신부님들 여러분이 해서 밝혀낸 거잖아. 그랬을 때 전 국민이 개빡쳐가지고 직선제 하자라고 했더니 이때 전두환이 불을 질러요. 자, 전두환이 1987년 모든 라디오와 텔레비를 중단시키고 직접 나와서 4월 13일 날 따라해볼게요. 전두환이 호헌 조치라는 걸 발표해요. 그대로 해볼게. 건방지게 얘기해요. 진행하는 국민 여러분, 본인은 현재 88 올림픽이 좀 있으면 치러지니까 국가가 혼란스럽다. 그리고 본인은 현재 헌법인 간선제를 지키겠다. 또 하나, 정치권에서는 아직 직선제 얘기가 안 하니까 하지 말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 줄게 이거야. 전두환이 국민들을 겁준 거야. 야, 국민들 닥쳐. 직선제 안 할 거야 임마. 직선제 안 하고 나 전두환은 죽어도 보호하겠다. 현재 헌법인 간선제 할 테니까 전 국민 아가리 닥쳐라고 한 거야 여러분. 아 진짜 여러분 이게 말로는 그렇게 안 했지만 딱 그거야. 전두환이가 본인은 현행 헌법을 지키겠습니다. 또 하나, 정치권에서 아직 야 정치라는 게 뭐야? 국민이 원하면 바꾸는 게 정치잖아. 근데 정치권에서 아직 직선제 논의가 안 됐으니까 전 국민은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야. 이것 때문에 전 국민이 완전 개빡쳐가지고 따라해보자. 1987년 6월 10일 국민 여러분 국민들이 모여서 국민대회가 벌어져요. 이때 여러분 장난이 아니야. 이거를 6월 따라해보자. 6월 무슨 항쟁이라 불러요? 민주항쟁인데 나 어릴 때거든? 학교 못 갔다? 왜 못 갔느냐? 내가 안양 출신이야. 그럼 안양에 안양 전문대 형들, 대림 전문대 형들, 안양대 형들이 있었거든? 한 달 내내 그 수만 명이 모여서 데모를 하는데 명학역에 안양경찰서가 있었거든? 거기 정경부대가 있었어. 야, 대학생들이 가서 경찰서 담벼락을 다 부셔버렸어. 그리고 학교를 가는데 누가 창문을 딱 열었는데 그 안양에서 야, 니네 체류탄이라고 알죠? 체류탄이 딱 들어오는 순간 한 3시간이 한 4시간 눈물이 나. 그래서 어차피 학교를 갔어.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선생님들이 아무도 안 들어와. 왜냐? 그때는 아주 옛날이라 선생님들이 80분이면 교장 선생님만 차가 있었어. 르망이라는 차가 있었거든. 그럼 나머지 다 버스 타고 오시잖아. 그 버스 타고 올 때 창문 여는 순간 체류탄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다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학교 못 갔어 여러분. 난리가 아닌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때 계엄령을 선포하고 싶었는데 2가지가 걸렸어. 왜냐? 다음 해가 88 올림픽이니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지. 또 미국도 실수한 게 있거든.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 군대 이동하게 시켜준 게 미국이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좀 반미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전두환과 노태우는
옛날처럼 개원 풀어서 진업하고 싶었는데 시대가 변한 거야. 어떻게 해요? 결국 그리고 이때 해볼게요. 이때 연대생이었던 요게 아마 9월 달인가 문제였을 거야. 연대생 이한열 군이 데모 중에 여러분 체류탄에 딱 맞아가지고 돌아가셔. 야, 체류탄 때문에 죽은 사람 또 하나 있죠. 4.19 때 중학교 3학년이었던 누구? 김주열. 그러면 6월 민주항쟁 때는 이한열 군이 또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때 진짜 설명해 줄게. 넥타이 부대라고 있거든. 하나 웃긴 얘기 해줄게요. 저 당시 내가 삼성 부장이라고 쳐봐. 절대 데모하면 안 돼. 전두환 때 나 삼성 부장인데 데모하다 걸리면 나 그냥 잘려. 뭔지 아시겠죠? 절대 안 해. 그런데 이때는 하나 이제 장면을 설명해 줄게요. 자, 예를 들면 이게 강남이라고 쳐보자. 강남에 막 수만 명의 학생들이 데모 중인데 체류탄 맞아가지고 막 쓰러지고 울고 하니까 뭐 삼성, 현대 막 여기서 그땐 다 흡연이 됐나 봐. 아저씨들이 탁 담배 피우고 보는 거야. 막 동생 갖고 그런 학생들이 막 체류탄 맞고 막 쓰러지고 막 산티아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저씨들이 이제 데모를 못 나가고 나갔다가 잡히면 잘리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두루마리 휴지 알죠? 두루마리 휴지를 막 여기 빌딩에서 막 던져주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그거 받고 막 깎으니까 복받치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에이씨 하고서 넥타이 메고 딱 간 거야.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 나가니까 여러분 다들 대학 때 데모 좀 해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막 갑자기 그리고 넥타이 부대라 그래. 절대 직업상 데모하지 못했던 직장인들 심지어 공무원들까지 나와가지고 막 데모를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도 그때 우리 재수생들은 학원에 있었어요. 이게 자습을 뿜까면 콧나거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 그 전두환의 부하였던 무슨 태우, 노태우가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6월 29일 날 10번 6.29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졌다. 국민의 뜻대로 따라해볼게요. 무슨 죄를 하겠다. 들어오세요? 직선제. 누나인가? 언니인가? 아니, 제일 반가워요. 언니. 자, 직선제 하겠다. 그리고 임기는 매년 5년만 하겠다. 그리고 한 번 하고 끝나는 무슨 죄? 단임제로 해서 여러분, 이 6월 민주항쟁으로 이제 우리가 완전하게 제도적으로 민주화가 된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노태우 아저씨도 직선제 5년 단임, 그 다음에 김영삼 할아버지도 직선제 5년 단임, 그 다음에 김대중 할아버지도 직선제 5년 단임, 그 다음에 노무현 할아버지도 직선제 5년 단임, 그 다음에 누구였지? 옹박인가 명박인가? 자, 이명박 아저씨도 직선제 5년 단임하시고 감옥 가시고, 그 다음에 박근혜 할머니도 직선제 단임 4년 하시고 갔다 오시고 해서 이제 원래 5년인데 그냥 4년만 하셨어. 자, 그래서 여하튼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신 윤 대통령도 이제 직선제 단임 모르겠어. 자, 그래서 5년 하시겠죠? 그래서 5년 할 거야. 왜냐면은 헌법에 보장돼 있으니까. 나 별 얘기 안 했다. 나 별 얘기 안 했어. 자, 볼게요. 이러니까 확 외워지지.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원래는 이거만 한 2시간 해야 돼.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상식은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 공통점이 있죠? 4.19, 5.18, 6월 민주항쟁 다 누가 죽어? 젊은이가 죽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그게 그냥 이룩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죽은 거지. 그리고 오늘 또 한 번 죽었잖아. 노동운동 하느라고 무슨 태일. 전태일 아저씨도 어떻게 해요? 자기 몸, 그거 비참하지 않냐? 그분 때문에 그 노동운동이 확 바뀌었는데 본인 죽을 땐 치료비가 없어서 아무도 병원비를 안 대준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가 후진 거였어요. 지금 봐봐. 산티아고랑 나랑 다쳤어. 그러면은 신분증이 없이 병원 가도 일단 치료를 해주지 않냐, 요즘은? 요즘에 치료 안 해줘서 죽으면 그 병원 끝나. 맞잖아. 근데 그때는 이게 참 황당하죠, 여러분. 되게 그런 게, 나 재수할 때. 그때 이때는 아닌데, 그때도 뭐 이렇게 데모 같은 거 할 때였어. 갑자기 집에 나랑 어느 애야, 내 또래 가는데 경찰이 확 뛰어나오더니 걔를 딱 잡더니 막 가방을 잡아가. 근데 나한테 학생증을 달래. 대학생인 줄 알고. 그래서 재수생인도 했더니 갑자기 경찰이 붙더니 가봐 그러는데 그때 약간 뭐랄까? 그래서 쟤는 막 소리 지르고 잡혀가고 근데 나는 집에 가면서도 그때 약간 정체성이 혼란스러웠어. 근데 아니
그때 그 경찰이 웃는 거야. 학생증 내라면 안 돼. 재수생인데요? 가 그러는데 뭐랄까 이렇게 가슴이 좀 그때 처음으로 나도 잡혀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어. 그냥 대학생이라 그럴 거라고 하니 갔는데 막 뭔가 막 쟤는 잡혀가는 거야. 나는 그래서 나 재수생은 사람도 아닌가 막 그런 건데 아니 그 웃음이 너무 슬픈 거야. 가 그러는데 씨 너 뭔지 알지? 웃어? 야, 볼게. 어? 아니, 그때 이럴 때는 아니고, 일단 하여튼가, 그때도 뭐 데모가 있었는지, 하여튼가, 이때는 아니야. 야, 이때 내가 이제 어렸을 때인데. 자, 볼게요. 웃겼네. 자, 보자. 그래도 그 재생이 좋은 점이 있어. 뭐가 있을까? 저기, 그래도 고3 때가 재밌어? 재수할 때가 재밌어? 솔직히. 그래? 고3 때 뭐 했는데? 축구했어. 우리 학원도 옥상에 축구할 수 있어. 혼자서. 부원장님이랑. 부원장님이 자습 안 하니? 군대가 재밌어? 재수생이 재밌어? 그래도 군대보다 재수생활이 낫지 않니? 형 공군 나왔댔지. 공군이 어디 군대 가고 싶어? 안 가? 어디 아픈가? 친구는? 갔다 왔지, 참. 너는? 이민군? 자, 보자. 빨치산. 자, 보자. 이거 엄청 웃었네. 꽤 재밌었지, 그거 아까. 죄도생가. 오케이. 어디지, 병신? 자, 그래서 직선제가 돼서, 자, 해보자. 이제 누가 나왔어요? 노태우가 나오고, 자, 이분 들어본 적 있죠? 무슨 삶? 김영삼이 나왔어. 야, 봐봐. 그러면 노태우는 누구랑 친구야? 전두환. 원래 무슨 군부야? 구군부야? 신군부야? 신군부. 그럼 얘 안 되겠죠? 그럼 봐봐. 야, 그래도 웃기더라. 그래도 노태우 지지율이 30%야. 좀 특이하지? 신기하지? 근데 김영삼은 얼마야? 70%야. 무조건 누가 돼요? 김영삼. 그러면 김영삼 할아버지가 대통령 되는 순간 노태우 전두환 다 끝나는 거지. 근데 이때 슬픈 일이 생겨요. 누구냐? 김대중 할아버지라고 있거든요. 이분이 원래 미국으로 망명 갔다가 돌아오셔서 첫 마디가 나는 절대 출마하지 않겠다. 왜? 내가 출마하면은 표가 깎이잖아. 그래서 김영삼 할아버지는 경상도의 대표주자고 김대중 할아버지는 전라도의 대표주자였단 말이야. 표가 갈리면 안 되는데 어찌해서 김대중 할아버지가 출마를 해. 이거를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한 명 더 나와서 야당이 뭐 된 거야? 분열된 거야. 그래서 해볼게. 정확한 건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노태우 씨가 한 34%가 되고 나머지 표를 갈아먹어서 여러분 누가 돼요? 노태우가 대통령이 된 거야. 그럼 우리가 6월 민주항쟁에서 이한열 군이 죽고 직선제가 된 거는 정권을 바꾸려고 했는데 정권 교체가 돼요? 안 돼요? 안 된 거죠. 뭐가 분열된 거야? 세포 분열이야? 야당 분열이야? 야당 후보가 분열이 된 거야. 그래서 이때 두 분 다 똑같이 욕을 먹는데 김대중 할아버지가 좀 더 먹어. 왜? 원래 김대중 할아버지가 안 나가기로 했다가 번복을 한 거잖아. 그래서 이때 좀 많이 좀 뭐랄까 뭐 이유가 있었겠지만 좀 한 5년 빨리 민주화가 될 수 있었는데 조금 늦게 된 건데 다행히 노태우도 함부로 못하는 게 뭐냐. 봐봐. 대통령 선거 있다가 조금 있다가 무슨 선거를 해요? 어떤 새끼 반장 선거인데 그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를 하잖아. 그럼 해볼게요. 대통령 선거한 다음에 했는데 봐봐.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니까 이 사람 부하 국회의원을 여당이라 그러고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분들의 국회의원은 우리가 무슨 당? 야당인데 놀라지 마세요. 노태우가 예를 들면 노태우 부하들 국회의원은 80명이 되고 김두한이래.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할아버지가 220명이 되는 거야. 이거를 여당의 국회의원은 소수가 되고 야당의 국회의원은 다수가 됐다. 대다수가 됐다. 무슨 야대? 여소야대야. 그럼 해보자. 만약에 노태우 씨가 예를 들어 볼게. 수능을 폐지하고 싶어. 그러면 국회 통과를 해야 되겠죠.
국회 통과되려면은 2분의 1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80명이야.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이때 노태우 씨 별명이 식물인간 노태우. 아무것도 못한다 물태우 해가지고 완전 사람들이 진짜 우습게 봤어. 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뭘 하든 간에 김영삼, 김두한 아니죠. 김영삼, 김대중, 김정필 씨가 무조건 노노노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힘없는 사람이 누구야? 노태우. 그래서 무슨 태우? 물태우. 영어로 워터태우 되는 거야. 이해되겠죠? 자, 10번 무슨 야대? 여소야대. 우리 역사 최초의 무슨 야대가 된 거야? 여소야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다가 노태우 씨도 좀 잘한 게 있어요. 해보자. 자, 해보자. 자, 노태우 씨 때 일단 잘한 거는 1988년 무슨 올림픽을?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거는 인정을 해줘야 돼. 근데 여기 비밀이 있어요. 저 서울 올림픽을 99.9% 해놓은 게 누굴까? 전두환. 전두환은 그때 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분의 답이야. 이분 때는, 자, 따라해볼게요. 이게 답이에요. 무슨 외교? 북방 외교가 벌어져요. 무슨 말인가 해볼게요, 여러분. 1980년대가 되면요. 공산 국가들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연락 못 사는 거야. 잡아봐요,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죠. 자본주의 국가는 내 능력만큼 일한 만큼 돈을 가져가는데 공산주의는 여러분 경쟁이 없이 누구나 똑같이 주잖아. 누구나 똑같이 주니까 누구나 똑같이 일 안 해버리겠죠. 자, 원래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잘 살다가 갑자기 폭망해버리는 거야. 자, 보자. 이거 설명 해줄게, 여러분. 니네 먼 나라, 이웃 나라에 혹시 이원복 아저씨 알아요? 먼 나라, 이웃 나라 만화가이자 교수님, 이원복 아저씨 몰라? 자, 해볼게요. 들어본 적은 있죠? 있어요? 자, 보자. 나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나왔던 거야, 이분께. 나 그때부터 봤거든요. 해보자. 옛날 공산주의 국가인 동독이야. 근데 어떤 미국 사람이 이분 얘기면 식당에 갔는데 쬐끄만 식당인데 봐봐. 주방장은 한 2명, 종업원은 6명이면 되는 식당에 주방장이 20명, 몇 배? 10배죠. 그 다음에 종업원이 60명이 있더래. 왜 그럴까? 공산주의는 내가 아무 기술이 없어도 직업을 무조건 줘야 돼. 그런데 요 20명, 60명이 다 월급이 다 똑같아. 얼마야? 다 10만 원인 거야. 그래서 관광객이 딱 가서 저기요 주문을 했는데 종업원이 60명인데 아무도 안 오더래. 왜 아무도 안 가느냐? 일을 하든 안 하든 월급은 똑같잖아. 그럼 내가 움직이기 싫잖아. 귀찮게. 내가 갔으면 적어서 주방장 주고 내가 옮겼다니까는 아무도 안 오더래. 1시간이 지났어. 애걸 못 걸었대. 플리즈! 오더 플리즈! 그러니까 60명 중에 마음 착한 애 있잖아. 얘가 오더래. 주문을 했대. 주방장 봤더니 20명이 있어서 했는데 음식 나오는데 2시간 걸렸대. 왜? 아무도 주방에서 안 해. 왜? 내가 하든 누가 하든 월급은 똑같잖아, 여러분. 그러면 이거 장사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죠. 근데 한국으로 해보자. 내가 돈 들여가지고 여기다가 식당을 차렸어. 그러면 당연히 주방장 이때 이 2명에 종업 6명이겠죠. 그럼 눈을 막 뜨고 있겠죠. 손님은 어서오세요! 해서 막 물 갖다 주고 뭐 드릴까요? 쿠키 갖다 주고 막 장난 아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어떻게 돼요? 니네 소련의 초코파이야, 고르바초프야? 고르바초프라고 알죠? 이 당시 여러분 해보자. 폴란드. 그 다음에 요구르트가 유명한 불가리. 그 다음에 체조가 유명한 루마니. 배고파요. 헝가리. 들어본 적 있죠? 다 공산주의 버리고 자본주의가 되는 거야. 그럼 얘네 어떻게 해요? 공산주의 버리고 자본주의 됐으니까 부자랑 사귀어야 되겠죠. 또 소련도 무너지고 있고 중국도 개방을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봐봐. 노태우 때 우리 북쪽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인 중공, 그 다음에 소련, 심지어 북한, 그 다음에 배고파요 무슨 가리? 헝가리. 즉 북쪽에 있는 공산국가와 갑자기 친해져요. 왜냐? 우리가 친해지려는 게 아니라 얘네가 배고프니까 와가지고 돈 꿔달라고 그러면 국교를 수교하는 거야. 그래서 이 중에 가장 빨리 우리가 공산국가 중에 가장 빨리 수교한 게 헝가리야.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해요. 진짜 배고팠나 보다. 뭐라고요? 헝가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냐면은 그 다음에 소련. 소련이 아마 1990년이고 중국이 아마 1992년에 수교를 하는데 다 필요 없어. 지금 우리랑 제일 중요한 건 누구야? 북한이잖아, 여러분. 근데 여하튼
노태우 때 공산사회가 무너지거나 공산주의가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랑 사귀기 시작했다.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북쪽에 있는 게 누구야? 북한, 중공, 소련이잖아. 그래서 노태우 때 공산국가와 외교관계를 맺고 친해졌다. 10번. 무슨 외교? 북방외교. 외우시면 되겠죠? 북방외교.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어요. 그럼 해보자. 지금부터 5분 동안 할게 꼭 나옵니다. 자, 보자. 노태우 씨 때 북쪽에 있는 공산국가와 지금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죠. 무슨 외교? 북방외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야? 너 무슨 생각했어? 갑자기 내가 여기 있으면은 저쪽을 보면서 눈빛이 쿠키? 자, 첫째, 노태우 때 외워야 돼. 1990년 북방외교의 성과로 남한과 북한이 만나는데 고위급이 뭐냐? 장관들이 모여요. 장관들이 모여서 야, 우리 좀 사귀자 해서 1990년 노태우 때 남북 장관들이 모인 다음에 웬일이야? 1991년 드디어 제일 중요해요.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을 합니다. 그럼 퀴즈. 남한과 북한은 그러면 유엔에 가입한 적이 없었던 거지. 야, 6.25 끝나고 남한과 북한은 유엔에 가입 못했어. 왜냐 봐봐. 유엔에는 소련,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이 있는데 얘네가 상임이사국인데 이 5나라가 어떤 나라 가입시킬 때 한 나라도 거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소련과 중국이 거부했겠지. 북한이 들어오려면 미국과 프랑스가 거절했겠지. 그래서 남한과 북한은 유엔에 들어간 적이 없어.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해요? 미중이랑 사이가 좋아지고 북방 외교하니까 소련과 미국이 거부를 안 한 거야. 그래서 노태우 때 남북이 헤비급이야, 고위급이야? 고위급 회담한 다음에 남북이 동시에 어디 가입해요? 유엔에 가입한 거야. 그리고 시작. 너무 기분 좋아서 1991년 노태우 때 두 번째로 남한과 북한이 기본적으로 조만간 통일하기로 합의서를 씁니다. 이거 하려고 한 거야. 10번. 남북 기본합의서. 뭐라고요? 남북 기본합의서. 해보자. 첫째. 남북 기본합의서는 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이 최초로 합의했다면 이거 몇 번째로? 두 번째로 통일에 합의한 거야. 남북 기본합의서. 여기까지 알겠죠? 두 번째. 7.4 남북 공동성명은 말로 얘기했지만 무슨화 시키지 않았어요? 두 나라가 만나서 문서화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북 기본 합의서지. 문서지. 그러면 남북 기본 합의서는 최초로 남북이 통일을 하기로 합의를 해서 문서로서 남긴 최초의 기본 합의서야. 10번. 무슨 합의서? 남북 기본 합의서. 또 여기서 뭐라 그러느냐? 우리는 상호 남북한에 절대 불가침 전쟁하지 않겠다. 남북한에 서로 교류하겠다. 그 다음에 상호 체제를 비방하지 않고 인정하겠다. 또 하나, 우리는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같은 국가인데 잠정적으로 잠시 분단된 특수한 관계다. 즉 같은 나라라고 합의를 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7.4 남북 공동성명보다 더 완결된 게 무슨 합의서? 남북 기본합의서. 뭐라고요? 남북 기본합의서. 다시 그러면 아까 복습해보자. 7.4 남북 공동성명은 첫째, 통일의 3대 원칙을 정했죠.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그 다음에 몸무게 조절위원회야, 남북 조절위원회야? 남북 조절위원회. 그러면 자 마지막, 그리고 나서 남북 기본 합의서 한 다음에 너무너무 기분 좋아서 남북이 절대로 따라해보자. 한반도에는 네버 비, 가수 비가 아니라 절대 핵을 갖다 놓지 말자.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까지 했는데 제기랄. 2006년에 북한이 여러분 핵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뭐 쏘고 난리가 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태까지 배운 통일 방안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노태우 때 요거 세 가지야. 답을 알려줄게. 나왔어 이번에 6월인가 9월에. 봐봐. 남북 고위급 회담을 했다. 남북이 유엔 동시 가입했다. 이때 볼 수 있는 거. 남북 기본합의서. 다시 남북 기본합의서. 혹은 다시 남북 고위급 회담을 보여주거나 남북 동시 유엔 가입을 무조건 보여줘. 그럼 본능적으로 뭐를 찍으면 돼? 남북 기본합의서. 게다가 하나 더.
한반도 무슨 해가 선언? 비핵화 선언. 이게 특강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다가도 엄마가 노태우 북방이고 그러면 남북 고위급회담, 남북 유엔 동시가입, 남북 기본합의서, 그 다음에 남북 비핵화 선언. 그냥 외워야 돼요. 이 모든 걸 무슨 태우 때? 노태우 때. 다시 해볼게요. 노태우 씨 하면은 정치적으로 무슨 야대? 여서야대고 물태우, 노태우 힘이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 성과는 있었죠. 두 가지. 올림픽 성공적으로 개최한 거랑 통일 방안. 그래서 보자. 남북 무슨 급? 고위급 회담 한 다음에 유엔 동시 가입해서 기분 좋아져서 세 번. 남북 기본합의서. 뭐라고요? 남북 기본합의서. 그리고 한반도 무슨 핵화 선언? 비핵화 선언. 자, 됐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편하게 들어. 자, 노태우가 너무 좀 힘이 없죠. 무슨 야대야? 여서야대죠. 그 누구를 꼬시느냐? 카톡 안 돼. 자. 나 되게 풍자적이지 않니? 카톡이 좋아? 라인이 좋아? 텔레그램이 좋아? 카톡. 너는 뭐 있어? 너는? 동남아 갔더니 카톡이 아니라 라임이야. 일본도 다 라임이래. 라임, 응? 근데 발음이 이상하다. 내가 온 지 얼마 안 됐다. 미안하다. 라임? 라임? 라임이 뭐지, 그러면? 과일이지? 나를 좀 봐줄래? 쟤는 계속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너를 관찰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 특이하게 한다 그런 느낌. 이 오빠 그림 엄청 잘 그려. 알지? 몰랐어? 이따 끝나고 얘만 위해서 그려줘. 그럼 원장이 몽둥이를 굴고. 원장님 퇴근하셨어요. 퇴근하셨어? 얘는 선생님들의 동향을 다 알고 있어. 원래 항상 이 시간에 가시던. 그래? 집이 뭐셔? 항상 10시에 오시고. 응? 어딘데요? 내비를 찍어봐야 돼. 여기 왼쪽 길을 가서 오른쪽 쭉 가다가 계속 가야 될 거야. 자, 보자. 노태우가 김영삼 씨랑 그 다음에 만년필이야, 김종필이야. 김종필 씨에게 전화 걸어서 야, 우리 합치자 했더니 김영삼 씨가 야, 이 새끼야. 나는 이승만, 전두환이랑 싸웠고 너 신군부인데 웃기지 마! 하고 어떻게 해요? 합쳐요. 그래서 1990년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씨의 3당이 합당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갑자기 졸지에 누구만 야당이 된 거야? 무슨 대중 할아버지만? 김대중 할아버지만 졸지에 야당이 돼버리고 3당 합당이 돼버린 거야. 근데 여러분 3당 합당했어도 노태우가 힘이 약했다? 내가 기억나는 거 해줄게. 내가 이거 진짜 기억해. 어느 날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잖아. 방송에 나와서 고위 공무원들은 골프하지 말라고. 지금 나라가 위기고 한데 고위 공무원들이 골프를 친다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청와대인데 봐봐. 여기 노태우 씨가 있었고 이때 김종필 씨가 국무총리였어요. 그러면 여기 수십 명의 장관이 내 기억을 해. 10시 뉴스에 오늘 9시 노태우 대통령께서 고위공무원 골프 금지령을 내린 거야. 그런데 갑자기 12시 2시간 후에 뉴스가 나와. 김종필이 나와. 골프장에서 골프 치면서 기자한테 골프는 스포츠야. 이거 좋은 거야. 골프 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잠깐만. 그때가 일요일이었을 거야. 이게 잠깐만. 내가 막 너무 놀란 거야. 아니 뉴스를 보려고 본 게 아니라 그냥 그때는 채널이 몇 개 없으니까 멍하니 보는데 그때 기억에 남는 게 이게 고위공무원들 골프를 대통령이 금지시켰구나 하고 기억하고 있는데 갑자기 점심 먹고 있는데 김종필 씨가 야 그걸 아마 기자들에게 주문했을 거야. 그냥 딱 시더니 골프 스포츠야 하고 간 거야. 근데 그 노태우 씨 아무 얘기 못해. 무슨 태우? 월터 태우. 자, 그 정도로 힘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자,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따라볼게요, 여러분. 바로 무슨 삼 씨가 돼요?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되는데 하나 웃긴 얘기 해줄게. 노태우가 김영삼을 밀어주면서 약속을 해. 영삼아, 왜요? 너 나랑 두한이 건들면 안 돼 했더니 당연히 김영삼이 Don't worry, be happy. 걱정하지 말라고. 난 당신이 시켜줬기 때문에 절대 안 건든다고. 해서 약속을 지켜요. 거짓말이야. 그래서 김영삼이 대통령 되자마자 여러분 바로 역사 무슨 세우기 바로 세우기를 해서 원샷 투킬 바로 누가 여러분? 전두환과 무슨 태우를
노태우를 12.12 사태와 5.18 사태를 여러분 책임 물어가지고 전직 대통령 2명을 감옥에 쳐넣어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요. 미국, 멕시코, 프랑스, 특히 후진국인 필리핀, 독재국가인 뭐 모든 나라가 뒤집혀졌어. 내가 웃긴 얘기 해줄게요. 트럼프가 예를 들면 비리가 있다고 쳐. 웬만하면 전통상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안 건드려. 그 다음에 니네 그 필리핀 아시죠? 멕시코 아시죠? 거기서는 대통령들이 감옥 간다는 걸 상상을 못해. 만말로 멕시코의 어떤 새끼는 스페인의 어떤 놈을 한 수만 명 죽였거든? 절대 감옥에 안 가. 절대 감옥에 안 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내가 보기엔 세계를 선도하는 거야. 전직 대통령 한 명도 아니고 2명을 구속시킨 거는 이때부터 전 세계에서 뭐가 나오느냐. 특히 일본 애들이 가장 깜짝 놀랐어. 왜냐? 일본 국회의원들 몇 명 구속이 되긴 하지만 여러분 현직 수상이 체포된 적은 거의 없거든, 예를 들면. 근데 한국은 총리보다 훨씬 더 대통령이잖아. 이때 전 세계가 완전히 진짜 뭐 엄청 이때부터 한류야, 정치적으로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 이거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 볼게. 며칠 전에 본 건데 람보르기니야. 중국이야. 람보르기니가 한국도 한 7억 정도 하는데 중국은 한 더 비쌀 거, 세금 때문에 한 10억 해. 근데 람보르기니 몰던 아줌마가 앞에 아저씨 잘못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내려가지고 오토바이가 좀 알짱거렸다고 싸대기를 때린 거야. 부딪히지 않았는데 싸대기를 막 때린 거야. 근데 누가 찍어서 그거를 올렸어. 올려가지고 일이 커졌는데 이분 남편이 누구냐면은 한국으로 치면 파출소 소장인 거야. 근데 봤더니 람보르기니가 2대가 더 있고 아파트가 10채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알아봤더니 이때 중국인들 공무원 만약에 파출소장 낮은 지급은 아니지만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정도 돼. 그럼 내가 물어보자. 한 달에 100만 원 벌어서 람보르기니 30억짜리 세대랑 15억짜리 아파트 몇 채 있는 게 말이 안 되죠. 무슨 말이냐? 중국이 지금 부패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은 어느 도시야. 어느 도시의 시장인데 거기에 이제 철도를 하나 그 고속철도를 짓나 봐. 요 공사권을 빼가지고 여친에게 줘서 여친이 요거를 해서 1조를 벌었어. 스케일 크죠, 여러분? 스케일 크죠? 그런데 내가 까놓고 얘기할게. 그 중국은 여러분 그 액수가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국의 어떤 대통령이 뭐 500억을 해먹었다.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거. 왜? 우리는 그냥 웬만한 애들은 그냥 한 1조 정도는 해먹어도 그래. 그 정도면 괜찮아. 검소하게 했네. 아니, 어떤 장군 칩을 털었는데 현금으로만 한 8천억이 나왔어. 금까지 하면 2조를 띵깐 거야. 근데 그냥 넘어가기도 해. 그런 거. 그 정도는 뭐. 야, 그러면 우리 한국은 장난 아닌 거라니까, 이게.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랬을 때, 비중씨 무슨 얘기를 하랬죠? 아니, 이건 꼭 해주고 싶어서. 재밌죠,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김영삼, 김대중 할아버지에서 딱 끝나고 이제부터 무슨 풀이? 뒤풀이가 아니에요. 자, 계속 문제 풀어주고 알았어요? 그래서 재밌지? 응, 다음 주에 보자. 아이고.